역시 조국한테는 이런 지금 길이 있구만. 네, 일단 내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죠.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궐선거라고 국회의원 빈자리를 뽑는 선거도 같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려놓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 자리, 인천 계양을 하고 또 다른 한 자리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무슨 자리더라? 뭐 비서직 자리인가? 수석 자리인가를 가시게 되면서 자리를 놓게 된 국회의원 한 자리.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역구 두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를 내년에 개시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세훈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나쁜 것도 지금까지는 딱히 한 게 없고, 굳이 이제 실수를 했다면은 올 초였나? 작년이었나? 이제 재개발 지역구를 풀면서 집값 상승을 시킨 그 부분은 조금 실수긴 한데, 얼마 전 기사에는 또 보니까 서울 화장터러 같은 경우를 더 확장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시민의 불편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화장터를 증설한 것은.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이전부터도 이재명 대통령 님 픽인 거죠. 픽. 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픽인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실 끈떨어진 신세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되고 나면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 당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했던 게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이제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당은 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 포지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운이라는 게 좋으려면 좋은데 재수 없을 땐 재수가 없어요. 이게 59대 운으로 이제 넘어가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이분이 이제 새로운 줄을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일 잘하고 뭐 그런 말을 해놨더라도, 금치를 해놨더라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끈떨어진 신세인 거거든요. 이게 뭐 떡을 줄 사람이 떡을 줄 사람이 이뻐해야 되는 거지, 뭐 떡을 줄 생각도 없는 사람이, 또는 또 뭐 밖에 있는 사람이 떡을 주려고 해봐야 이분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서울시장 자리라는 게 사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지역 중에서, 지방선거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민심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솔직히 당에서도 가장 유력하고 굉장히 이제 보면은 복심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과연 지금 새로운 줄을 찾았어야 되는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고, 내년 선거를 이끌 정청래 당대표와 관계가 좋은지는 솔직하게 모르겠고요.
저는 정치권에서 일하거나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선 모르겠고, 그리고 현 당대표 눈에 들어야 되고, 당권 주자의 눈에 들어야 자기가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꾸준한 그 인간관계라는 게 1년만으로 생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제 그 기간을 다져와야 되는 게 인간관계인데, 그게 됐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조국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길들이 좀 몇 개 있죠. 길들이 몇 개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는 길은 어차피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제 실수입니다. 이재명 전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기 때문에 민주당이 알아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자리라서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선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도 가져가고 싶고 또 인천 계양을도 가져가고 싶고, 근데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구, 부산시장이라는 곳은 아무리 조금 지지세가 그렇다고 해도 박빙이잖아요. 여야가 박빙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괜히 우리 후보 보냈다가 이미지 조금 날려먹고 싶지 않고, 그 이제 다른 사람이 나가서 조금 선전해주길 이렇게 바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대표가 부산시장에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자신이 있고 또 국회의원 자리도 자신이 있는데, 내가 자신 있는 자리를 굳이 우리 같은 당도 아닌 사람이 나가게끔 바라는 건 아니겠죠, 전략적으로. 물론 이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같은 당이 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쳐도 이 현재 정청래 당대표하고 조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뭐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당이 합당이 되고 나면 당대표가 그 선거를 저는 진두지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상황 받게 되면서까지 굳이 조국이 합당을 할까도 좀 의문이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쳐도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난 뒤가 아닐까. 해보고 싶은 만큼 해보고 난 뒤가 아닐까. 근데 물론 조국혁신당이라는 곳은 조금 우리 현 선거제도의 허점을 찔러서 된 당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비례대표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당 지지율에 따라서, 그 당의 선거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주게 되는데, 원래 같으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역구는 하나도 안 나오고 비례대표로만 신청을 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만들어낸 당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 당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그게 지금 된 사람들이 아마 안 될걸요? 또 당선되는 게? 그러면 비례대표 순위자 후보를 또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첫 번째 국회의원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당의 연속성 자체도 없어지고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비례대표밖에 없는 당이니까. 주요 국회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인물이 바뀌기만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지세가 이제 민주당 지지세와 겹치니까 거기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 민주당도 알기 때문에 싫겠죠, 당연히. 자기 당이 더 커지는 게 좋은데 어찌됐든 범여권이라도 여권이라고 하더라도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이유들, 포인트들이 있다. 하여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정치를 하는 건 이합집산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이전에 한번 사임을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지금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기 방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아마 나서게 될 텐데, 특별히 지금 국민의힘의 뭐 서울시장 유력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김문수. 근데 김문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대표를 관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한다? 그거는 사실 당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면 당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왜냐면 당대표가 진두지휘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지금 당대표를 나오게 되면 사실 시장직이라든지 국회의원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씨가 지금 당대표로 나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네, 자기한테 이득은 전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솔직히 선전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상쇄를 해서 선전했다. 우리 당이 뭐, 나름대로 많이 지켰고, 뭐 그렇게 했다. 이걸 해가지고, 임기를 더 끌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까지 버텨본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면 사실 김문수 씨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되는 게 사실 하등 쓸모가 없거든요. 네,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뭐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서 졌으니까 지방선거를 이제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 그걸 뭐 이제 좀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면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김문수 씨가 자기가 잡고 있는 자리 포지션이 솔직히 좀 너무 확장성이 너무 떨어져요. 솔직하게 확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정부랑 강대강을 대치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없거든요. 강대강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상황이. 강대강 한다고 아무도 좋아하질 않아. 진짜 소수 뭐 보수 쪽에 국민의힘 쪽에 밀어주는 뭐 전체 인구의 한 15%, 20%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강대강 매치를 해봐야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이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격투기라는 것도 또는 스포츠 경기라는 것도 서로 등장하는 선수들이 뭐 세계 랭킹 1, 2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뭐 강국들이라든지 그래야 볼맛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 뭐 대표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저 밑에 뭐 200위 뭐 이런 팀하고 경기한다고 흥미 있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결과는 뻔히 정해졌는데 우리나라 슈퍼스타 보러 가야지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슈퍼스타도 없고 사실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지금 뭐 눈에 특별하게 띈다? 다음 이제 차기 대선 주자다? 그런 사람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정치권 내에서도 아마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자기 이제 밑에 사람들을 다 짓밟아 놓고 나니까 국민의힘도 차기 대선 주자를 다 짓밟아 놨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아예 뭐 크지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전부 다 그 말 거론되는 것 자체조차도 어, 안 좋게 봤기 때문에 후계자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후계자라는 자체가. 또 그런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뭐 지금 이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뭐 이번에 보궐선거로 되던 뭐 아니면 시장직을 하든 하다가 대선 기간이 되었을 때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지금 자체의 이미지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지 정도라면. 근데 이게 사실 기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문제죠.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또 민주당이 자기 대선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뭐 조국 전 대표를 입당을 시켜가지고 뭐 범여권으로 또다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조국 대표의 이미지는 깎여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금처럼 홀로 있는 모습 자체가 호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망이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조국 혁신당을 계속 그대로 밀어붙여 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소규모지만 자리를 잡고 소규모 당이지만 대권 후보로 나가서 혹시라도 된다면 뭐 적은 국회의원이 적은 당이지만 이제 범여권을 구성해야 되긴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민주당과 이제 정치적 동행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조국 전 대표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조국 전 대표를 이제 망치기 위해서. 물론 대놓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지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서울시장을 하다가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다가 뭐 대선 주자로 나온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일단 이제 명태균 관련 논란을 좀 해결을 해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명태균 씨한테 이제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라는 그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를 한다면 뭐 다음에 기회가 있던 뭐 그렇게 하겠죠. 알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만약에 후보로 나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후보로 나왔다. 1대1로 붙는다면 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뭐 그런 분들한테는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인지도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좀 그래요.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세세하게 알아보고 사는 사람이 잘 없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인지도가 떨어진다. 인지도도 떨어지고 당의 지원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정원호 어,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후보가 돼서 나온다면 그건 당이 밀어주려고 낸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을 한번 내놔주는 보여주기에 불과할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복심이었으니까 한번 그냥 그래 뭐 당대표 후보 당 후보로 내주지 뭐 이런 거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 당 이름으로 내주기는 하니까 우리 당의 힘으로 알아서 되면은 당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당의 힘이 빠지게 하는 당내의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쓰일 확률도 있다. 왜냐면 당이 대통령이 너무 강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색을 지우는데 쓰이게 되는 수도 있다. 당내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차기 주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모습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에서 지금 보면은 저해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 버리는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신복이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깊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안 나오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 정도 관계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 관계일지는. 요즘 세상에 뭐 신하나 뭐 왕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 보면은 지방선거 하던 분들이 국회의원 되기가 또 참 어렵거든요. 국회의원은 당내 세력이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홀로 뭔가 이뤄내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원호 이분이 당내 세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 59대 0부터는 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음 대선 주자의 밑에서 함께 신복으로 있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게 지금 길이 다 끊긴 상태거든요. 길이 다 끊긴 상태예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도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당내 지지자들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사면초가다. 사면초가. 끈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면초가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더 길들이 나아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지방선거로 소진되기보다는 아예 자기가 지금 대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자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다. 이런 식으로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를 나가는 게 맞다. 거기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붙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은 솔직히 힘 없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힘 없습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양을로 나가야 자기의 체급도 키우고 길도 대권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길도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좋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이미지인 거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운때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어, 솔직히 비호감도가 정점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당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오히려 좋았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포지션을. 나는 당하고 크게 같은 발걸음을 가지 않을게요. 이게 오히려 좀 좋았어요. 자기가 자리 잡은 포지션이.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체급을 키웠죠. 근데 이게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체급 자체가 다르고 당의 힘내 세력도 다르고 솔직히 대권 주자로서 꼽히는 사람이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솔직히 구청장 뭐 하다가 이제 뭐 당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체급이 같다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 아무리 뭐 운이 비슷한 쪽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비교가 할 수 없는 대상이고. 음. 근데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논란을 만약에 잘 헤쳐나가고, 다시 서울시장을 되면서 좀 더 괜찮은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면, 대선 후보로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될 사람이거든요. 또 나이대도 마지막이기도 하고, 70대가 들어가는데, 나이대도 마지막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의혹들을 해소하고 내년 선거를 치르면서 자기 체급을 올릴 수만 있다면 다시 당선돼서 체급을 올릴 수만 있다면 대권의 길도 한번 다시 열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 오세훈과 조국과 정원호 이 세 분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셋 다 나온다고 쳤을 때, 일단 정원호, 저 체급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정원호 이 성동구청장은 낼 리가 없습니다. 체급이 안 되는데 낼 리가 없고,
만약에 조국 전 대표까지 등판을 한다면 절대 낼 리가 없어요. 지는 싸움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원호 홍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끊긴 거고요. 그래, 그 상황이 안 오기를 자기가 제일 바라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조국 전 대표가 붙는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사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그 견제도 굉장히 심하게 당할 거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정치판에서 견제를 당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최근에 본 것도 아시다시피 진짜 이것저것 다 꺼내거든요. 이것저것 정말 다 꺼내요. 그러면 뭐라도 걸려라라는 식으로 다 꺼내기 때문에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지금 이미지를 베릴 필요가 있을까?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음. 그리고 이걸 그냥 뭐, 어차피 사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주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가 약하죠. 주변에 생도 하고 있고 자기가 극도해야 되고 또 극도해야 되고 계절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근데 일단 이 계절이 자기 계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날에 이제 보면은 갑을 병정이 오면서 일간을 도와주는 힘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를 이제 지지해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에서 봤을 때는 가망성이 좀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국 전 대표도 사실 경금이 옆에 경금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진월에 태어나서 이게 자기 계절이 아니라서 약한 편이란 말이에요. 이 사주가 경금 일간 자체는 약한 편인데 원래 이제 자기를 돕는 게 옆에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순서가 뒤잖아요. 그럼 어, 앞에 누군가가 자기의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이 조국 전 대표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그런 사람이 자기의 길을 이끌어주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대운의 흐름이 신유술로 넘어오고 내 계절로 넘어오니까 당연히 내 힘이 강력해지고 다른 것들이 약해지는 세력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음, 40에서 뭐 50 여기까지는 내가 또 힘을 써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어, 조금 복잡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힘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힘을 받는 걸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것도 좋다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일단 계절은 약해요. 계절은 약한데 일지에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강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약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강한 쪽에 조금 속하거든요. 약간. 근데 이 세력이 앞에 있는 경신하고 1대1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없어요. 이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39대운, 49대운이 오면서 이제 가불이 오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거거든요. 1대1로 맞서 싸우면서 내가 해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좋은 이점을 거뒀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대운 때부터 인묘진이 오는 내 계절이 오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내가 막 맞서서 이기려고 들겠죠. 이기려고 드는데
여기에서 이 병정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다시 힘을 또 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넉넉할 때는 만약에 힘을 빼지 않고 힘이 내부의 힘이 채워져서 내가 강력해졌을 때는 이 세력과 맞서서 무조건 이기겠죠. 1대1로 붙어도 이기겠죠. 내 체력이 더 높으니까. 근데 내 체력은 생겨났는데 다른 데에 힘을 소진하고 있어. 소진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경신하고 1대1로 붙게 되면 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힘이 아무리 생겨도 그런 말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건 뭐 제가 깊이 안 말해도 대충 이해하겠죠. 이제 가정이 생기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데 그건 뭐 여성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고 남성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가정이란 게 생긴 거니까. 따로 힘쏟을 곳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거에서 힘이 딴 데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내 계절로 들어왔지만 균형이 깨져서 내가 질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체급이 높고 잘 해놨더라도 사회의 벽에 막혀서 내 꿈이 좌절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나가기엔 체급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리당략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좀 벅차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호가 됐지만 지금 정원호 이 성동구청장을 키울 만한 이슈도 없고 또 민주당 내에 그럴 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어 보인다. 네, 당내의 당리당략이 벌써 좌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체급이 크더라도 그렇다고 내 체급이 큰데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솔직히 끝난 거거든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당원들 힘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무소속은 거의 불가능한 곳이고요. 아무리 체급차가 커도 불가능하고요. 무소속은. 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 표가 갈리게 되는데 그걸 또 용납할 민주당도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꿈이 어떻고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떻고 자기의 업적이 어떻고 간에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건 몇 년간 당내 세력을 늘려가지고 국회의원에 나가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서울시장은 솔직하게 네 저건 내도 죽는다. 그러면 초반부에 꺾이게 되면 사실 다음에 써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나게 되느니 국회의원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뭐 당사자나 다른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나오면 땡큐죠. 국민의힘도 땡큐지. 야, 여기는 지키겠구나 이 생각을 바로 하겠죠. 저 같으면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나온다면. 최욱요? 최욱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요? 제 정치 경력 없잖아요, 최욱 씨는. 정치 경력이 없잖아요. 이 사주가 일단 보면은 인성으로 인해서 강해져 있잖아요. 인성으로 인해서 강해져 있는데 이 경우도 힘을 쓸 곳이 필요해요. 강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쓸 곳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식재관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식재관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봐야 하는 게 시간 자리란 말이에요. 시간.
그럼 시간이 여기에서 식재간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이 사람이 지금 뜨고 있다는 이유는 만약에 이 자리가 비겁이나 인성이 있다면 지금처럼 뭐 인지도를 생기거나 정치 활동이나 이런 시사평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사람들 호응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간에 이제 식재관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지금 대운도 보면은 식상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다음에 재성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임비가 들어왔던 33살까지 또 자기 계절인 지금 보면 해자까지 축은 해자축이지만 축은 어찌됐든 또 토기도 하니까 환절기기도 하니까 그러니 43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도 크게 뭐 힘을 드러낼 곳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뭘 하고 그렇게 해도 힘을 드러낼 곳이 없으니까 인생이 조금 순탄치만은 않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즐거운 인생만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이제 식신, 그 다음에 또 병관, 또 다음에 이제 재성, 또 보면은 이제 상관 이렇게 오는 앞으로 세월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운들이 오고 있단 말이죠. 힘을 쓸 수 있는 운들이. 그렇게 된다면 뭐 시간이 임비더라도 괜찮거든요. 대운이 그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잘 되고 그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오겠다. 이게 정치로 들어오기에는 정치로 들어오기에는 운이 별로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처럼 방송이나 언론이 날 때는 괜찮은데 정치권으로 들어온다. 정치권. 굳이 그래야 할까 싶긴 한데 솔직히 지금처럼 방송활동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치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특색이 없어요. 너무 특색이 없어. 그게 문제지. 정치에는 들어오려면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멤버로 유리하다고 볼 거는 조국이 제일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0.5포인트 차이. 근데 조국이 후보로서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 때문에 조국이 망할 수 있다. 그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여권의 표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야권의 표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여권의 표를 갉아먹거든요. 민주당 후보랑 조국 혁신당이랑 갉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겠죠? 인물로만 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0.5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시장보다는 조국 전 대표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힘들 수 있다. 상황들이. 그리고 조국 당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소모되어 버리면 조국 혁신당은 끝난다. 당이 끝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과연 조국 전 대표가
모르는 상황이 아닐 텐데, 자기가 국회의원이 안 되면 당이 끝난다는 걸 모를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서울시장으로 나오기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조금 재밌습니다만은 최욱 씨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이게 인기도 가지고 시장을 뽑아주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인기도 가지고. 솔직히 우리의 시장이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 어.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제 앞으로 자기 살 길을 구해야 된다. 당내의 세력을 길러서 국회의원으로 나오든지.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걸 노리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진 않죠. 네. 왜냐하면 현 지역 의원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도지사나 구청장 같은 경우가 솔직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어, 빗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시장이랑 국회의원이랑 동급이니까 구청장은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이 있어요.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역구 의원의 픽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의 픽. 그 의원의 밑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왜냐면 국회의원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애초에 급이 아니죠. 네, 애초에 급이 아닙니다. 애초에. 뭐 더 적나한 말들이 세간에는 많지만 그런 말들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해야 돼요. 구청장 같은 경우는. 같은 급도 아니고요. 뭐 의전상은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서로가 같은 급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사실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시장이나 이런 지자체급 시장 정도 되어야 국회의원급이라고 말을 하지. 왜냐하면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급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급보다 위라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임명직보다 선출직이 더 위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한 말입니다. 장관은 임명된 사람들이니까 선출직인 국회의원들한테 잘 하시라고. 구청장도 투표긴 한데 국회의원급은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정치권에서는. 왜냐면 구청장이 국회의원하고 뭔가 논의를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 사실 그 지역구 성동구 국회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성동구청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열받지. 구청장 입장에서 나도 선출직인데 국회의원에 그게 없으면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열받지.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관계다. 구청장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관계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제 그러니까 시장지사직들이 왜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느냐?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배석이 가능하거든요. 지사들은 시도지사들은 대통령하고 배석이 가능해요.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대통령하고 배석하는 거거든요. 그 국무회의 할 때 국회의원들은 배석 자리가 없어요. 근데 시도지사들은 거기에 배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이죠. 그리고 시도지사들 같은 경우는 그 시도 내에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잘 보이기는 해야 되지만 그 지역구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도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센 게 시도지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눈치를 그다지 안 봐도 되죠. 예산 때 빼고는. 예산 문제 빼고는 딱히 뭐 눈치 볼 필요가 없지.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사실 예산은 많이 땡겨와야 지역구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우리 그 사업 안 할래 해버리면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뭐라고 해도 그 시도에서 안 해버리면 꽝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고 해도 그 시도에 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구청 내에서 왕이 아니야. 또 허락을 맡아야 돼. 밑에 거기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시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구청이 아무리 뭐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시에서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그런 관계인 겁니다. 시도지사라는 게. 그러면 조국도 시도지사가 되는 게 국회의원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조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 국회의원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게 당이 살아.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힘을 잃어버리면 조국도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카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조국혁신당이 어떻게든 선거로서 자리를 하나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조국이 되어야 하고 인지도가 조국밖에 없으니까 조국혁신당은. 그게 문재인 당인 거죠. 1인 당이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리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여러 명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이런 당이 아니니까 1인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이제 보수의 표를 갉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이준석이 보수의 표를 갉아먹으면서 이제
지지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수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너무 지금 위태로워서 뭉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준석 당은 망할 거고요. 근데 아직도 여유 있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살려주겠죠. 그건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인식, 그 선거 당시의 인식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몰표를 주지 않으면 보수가 완전 괴멸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중립도 보수 편에 들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수를 완전히 멸망시킬 순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겠죠? 그게 선거 전략이 아닐까요? 민주당이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시기를 잘 잡았었는데, 시기를 잘 잡았었는데, 과연 이제 또다시 별의 순간이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별의 순간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큰 별의 순간이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어, 그러니 조국도 딱 봐요. 이 대운 바뀌고 넘어오면서 자기 계절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자기 계절이 아니었잖아요. 술도 보면 힘이 약했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경금이 대통령이 딱 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두들겨 맞았죠. 다 두들겨 맞았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지날 때부터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맞을 텐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식상이 들어온 거는 솔직히 안 좋거든요. 이 사주에 지금 마이너스, 감점 점수야. 이 식상이 들어온 거는. 왜냐하면 계속 힘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힘을 소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지라던가 이런 게 계속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내가 양간이고 음간이기 때문에 양음이니까 그 소진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양과 음이 만나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진되는 게 적은데 이 60대운 안에서 해볼 거 있으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이 60대운 안에서. 이게 이 부분에서 끊고 본인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